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이 오늘 공식적으로 텔아비브에서 제루살렘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제루살렘은 Jewish, Christian 그리고 이슬람 이 모두 자신들의 성지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끌어온 중동 평화 협상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협상의 맨 마지막에 다루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이전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이것이 좀 더 큰 논쟁으로 증폭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사관을 이전한다고 선언한 이후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니안 시위대에게 발포를 해서 지금까지 49명이 숨졌고 2240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더욱이 지금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전을 펴고 있고 미국이 또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를 했고 이런 일련의 움직임 때문에 이 대사관 이전이 불길 위에 가솔린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실에 대한 인정이고 나아가서는 이 지역의 안정을 장기적으로 더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조치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찬반 양론의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현대사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947년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국가가 설립이 됐고 당시에 two states 원칙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지역 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의 국가를 설립한다는 것이 유엔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6.1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국토의 대부분 그리고 제루살렘을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 후에 평화 중재라든가 협상이 수없이 장기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랍 측의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영토라든가 주권, 국경 문제에 대해서 양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3년도에 오슬로 협상이 있었는데 평화 협상의 타임라인을 정한 협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루살렘 문제는 평화 협상의 맨 마지막에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제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사를 보면은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만 전쟁 중에도 가장 혹독한 전쟁이 바로 이 종교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1000년을 끌은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더 알고 있습니다. 이 제루살렘은 3대 종교, 주, 크리스천, 이슬람 모두가 자신의 성지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가장 힘든 이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유엔이 이 제루살렘을 International City,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국제도시로 하자 그런 안까지 제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에 미국은 제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따라서 대사관을 이전한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그의 선거전 당시에 프로-이스라엘 그룹의 지지를 얻기 위한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명분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선 현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 당시에 조르단으로부터 제루살렘을 재탈환했고 지금까지 주권 행사를 여기서 해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실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한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금 중동 지역의 문제는 시리아, 이란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또 예멘의 문제가 더 큽니다. 시리아, 이란, 예멘의 그 테러라든가 내전 또 테러 수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과 걸프 지역의 아랍국들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걸프 아랍이라는 것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UAE, 콰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란, 시리아, 예멘 문제가 더 절박한 문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레인의 외무부 장관은 미국의 대사관 이전 무방하다고 본다 하는 의사까지 표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의회가 이미 1995년도에 오래된 일입니다. 미국 대사관 이전을 텔아비브에서 제루살렘으로 한다라고 이걸 법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 23년 동안 3명의 대통령들이 클린턴, 부시, 오바마가 모두 이것을 인위적으로 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영내 안정을 해칠까 하는 우려, 또 평화협상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화했고 현실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러 이 법을 시행해야 할 단계에 왔다 하고 하는 주장이 바로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중동 평화 협상을 바로 미국이 주도를 해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미국을 편견 없는 협상 중재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 소멸됐다. 그러면 과연 이 중차대한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매우 위험한 미국의 메시지가 주어질 수 있다 하는 우려입니다. 즉 힘으로 지역을 장악하면 현실이다라는 이론으로 모두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지역 내에 아랍인의 숫자가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웨스트뱅크에는 강력한 폭력단체인 하마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칫하면 더 큰 피를 부를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평화협상을 그러니까 분할 계획이라든가 2개국 설립 협상이라든가 이것을 실행하려면은 주권이라든가 영토 문제라든가 국경을 그어야 하는데 이걸 과연 미국이 중재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반론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와 사위인 제럴 쿠스너, 이 사람은 물론 중동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재무부 장관 등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팔레스티니안들에게는 나크바, 이스라엘 설립 당시에 팔레스티니안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거기다 이제 라마딘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대대적인 폭력 사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스라엘 군경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전 기념식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외교관계 수립국 86개 나라 중에 33개 나라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과연 미국의 리드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제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 이전을 따라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아랍권의 반발이 얼마나 클 것인가 또 얼마나 폭력화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에서 김정일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5월 14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현지 시간 오늘 이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의 시위가 가자 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4살 소년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 37명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지고 1,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수천 명 규모의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이스라엘군의 경고를 무릅쓰고 오늘 가자지구 북쪽 분리장벽 근처까지 접근해 돌을 던지면서 이스라엘군과 충돌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 트럼프와 남편 제러드 쿠슈너,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등이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식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파우아의 화산지대에서 어제 새로운 지상균열의 틈새에서 증기와 용암이 분출되면서 관리들이 킬라우에 화산의 재폭발을 우려해 더 많은 주민들을 추가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와이 카운티 민방위대는 어제 빅아일랜드 서부의 간선 고속도로 표면을 따라서 갈라진 새 분출 틈새를 발견하고 일대에 경보를 발했습니다.
도로 위에 있던 차량들과 주민들은 즉시 대피했고 인근의 지역 주민센터 2곳이 사람들과 애완동물을 위한 임시 대피소로 사용됐습니다. 새로 발견된 분출구는 어제 오후에도 폭발 움직임과 분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담판을 앞두고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업체 ZTE 제재 해법이 거론되면서 양국 간의 유화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ZTE 제재 문제를 매개로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중국은 상호 이해를 넓히는 대화를 촉구하며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에서 ZTE에 대해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며 ZTE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와 관련해 테러에 대한 사고 과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보는 것이 매우 슬프다며 이런 종류의 병과 증오는 다정하고 평화로우며 성공적인 국가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테러에 대한 우리의 사고 과정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9시경 프랑스 파리 몽시니가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경찰서 앞에서 현지 시간 오늘 또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경찰관 4명과 민간인 6명 등 모두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라바야에서는 어제 아침에도 부모와 자녀 4명 등 일가족 6명이 교회 3곳에서 잇따라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질러 일가족 6명을 포함해 14명이 사망했으며 41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교회 3곳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인 일가족 6명은 최근 시리아를 여행한 뒤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에서 이들의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금년 예산 통과를 위해 그의 우선순위 정책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예산 통과를 앞두고 턴어라운드 어젠다, 공직자 임기 제한, 노조 협상권 제한, 세금 인상 불가 등의 정책을 고집했으나 이로 인해 2년간이나 예산 통과가 불발로 그쳤었습니다. 그는 금년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에서 후퇴했는데 그의 지지도 추락을 우려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살인 뺑소니 운전자에게 보석이 거부됐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어제 뺑소니 운전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는데 가해자는 지난주 시카고에서 과속 운전 중 행인 55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했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마약에 의한 DUI 상태였습니다. 오늘 시카고 지역에 침수 스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대는 오늘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박스리버 인근에 침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상대는 또한 오늘 케인 카운티와 맥헤니 카운티 지역에 최고 3인치 정도의 호우가 내리겠으며 이로 인한 항공, 육로 교통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1도. 내일은 오전까지 비 소식 이어지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49도. 수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4도.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56도입니다.